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1425년 명홍이 1년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1425년 명홍이 1년 전유후 한옹의 졸기. 옹은 곡산 부관 본관이다. 경상도 감사 장하의 청구로 사천 간무가 되었고 여러 번 벼슬을 옮겨서 사헌부 감찰이 되었는데 본부에서 선발하여 참대하였고 형조 도관 주하랑으로 벼슬을 옮겼다가 적성 간무로 제수되었으며 고만하여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되었으나 말을 잘못한 일로 종부시 판관에 좌천되었다가 사헌부 장령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나가 경상도 전 민찰방이 되었고 지사관원사로 승진되었다가 순금사 대호군을 판내자 시사로 옮겼고 형조 우참이로 승진하여 이어 겸도관이 되었으며 병조 좌참이에 선발되었다가 다시 나가서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고 들어와서 한성부윤이 되었으며 다시 경상도 도관찰사로 임명되었고 또 개성유사 부유후와 판충주 목사가 되었고 기한년에 개성유사 유후로 승진되었다가 사건으로 면직되고 경상도 금산마을의 집에 돌아가서 이때 이르러 병으로 죽으니 향년 74세이었다. 부고가 들리니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부물을 보냈다. 시호를 평절이라 하였으니 평은 이를 다루기에 질서가 있음을 뜻하고 절은 청렴함을 좋아하여 사욕을 이김을 뜻한 것이다. 아들이 하나인데 이름은 한권이었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7월 2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공물을 바치는 저 화를 없애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저 패는 없애고 전퇴만 사용하니 각도 백성이 해마다 공 바치는 저 화는 없애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의주 통사 이성부가 요동에서 조서를 가지고 돌아오다. 중국 계주에 가 있는 판부산 맹사승이 뺏겨 보낸 조서를 가지고 요동에서 돌아왔다. 그 유조는 천운을 받들어 이은 황제는 조하노라. 짐이 변변하지 못한 덕으로 조종의 홍업을 이어 천하에 군림한 지 겨우 1년이 넘었는데 위로는 아버님 태종 황제의 국장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박절하고 아래로 해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생활이 회복되지 못했음을 생각하니 밤낮으로 근심된다. 이런 때에 병을 만나 갑자기 위독하게 되었다. 죽음과 삶이란 주야가 바뀌듯이 분명한 이치이며 옛 성인도 거쳐간 길이니 어찌 슬퍼만 하리요. 오직 종사와 생민에게는 반드시 군주가 있어야 하는데 맏아들인 황태자 첨기는 천품이 있는 화고 효우 영명하여 선황제께서도 일찍부터 큰 그릇으로 기대하였고 시민들도 그 덕망을 다 흠모하는 터이니 곧 황제 위에 나아가서 신령한 계통을 받들고 억조 민중을 무휼함이 마땅하다. 짐은 저기 앉아 오래되지 않았고 은택이 백성에게 사무치지 못했으니 다시 고된 노역을 참아시킬 수 없다. 능소 제도는 아무쪼록 금소 간략한 편을 따르고 상중 예제는 하루를 한 달로 바꿔 계산하여 궁중에서나 외부에서나 모두 27일 동안으로 복을 벗게 하고 혼인과 음악을 금하지 말 것이며 외방에 있는 친왕은 국가의 번병으로서 책임이 중하니 본국을 떠나는 것이 불가하고 각자 총병으로서 진수비어하는 중심과 대소문무 관원도 또한 함부로 지키는 자리를 떠나지 말며 국상을 듣는 그날 각자는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조석으로 몸소 곡하고 대궐에 나와서 예를 행하는 일은 모두 면제하도록 하라. 아버님 태종 황제께서 에게 대한 복제는 작년 8월에 내린 영에 따르도록 하라. 남북으로 공급하는 노역에 군인이나 백성이 다 함께 피곤하면서도 사방에서 머리를 돌려 우러러 보기를 모두 남경으로 쏠리니 이것은 나의 평소에 뜻하는 바이기도 하고 나라에서 백성을 사랑함에도 민중의 뜻을 따라야 한다.
무릇 중외의 문무 모든 신하는 충성을 다하고 전리를 지켜 새 임금을 보좌하여 길이 우리 국가와 민생을 편하게 하면 짐은 유감이 없겠노라. 조서를 중외에 보고하여 다 들어 알게 하라 한 것이었다. 홍이 원년 6월 초 3일에 예부 관원이 이번 대행 황제의 상례에 대한 황태자의 영지를 받들었는데 1. 여러 왕세자 군왕과 왕비, 군왕비, 군주 이하는 부음을 들으면 모두 한껏 슬프게 곡하고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고 예를 마치면 함께 소복을 입고 제4일에는 최복을 입는데 유저에 따라서 27일 만에 복을 받는다. 1. 유저가 도달하는 날에 외방에 있는 문무 관원들은 소복, 오사모, 헛각대 차림으로 사배례를 행한 다음 꿇어 앉아서 조서 읽는 것을 듣는다. 애국하고 다시 사배한다. 최복은 각각 본 아문에 두고 유숙할 것이며 술을 마시지 말며 고기도 먹지 아니한다. 매일 소속된 관원들을 거느리고 본 아문에다가 향안을 대궐 쪽으로 진설한 다음 3일 동안 조수로 몸소 곡하는데 곡은 언제나 15마디로 그친다. 이때부터 소복을 하며 부음을 들은 날로부터 통산해서 27일 만에 복을 받는다. 외방에 있는 관원과 명부는 부음을 들으면 소복하고 애곡하는데 곡하는 소리는 15마디로 그친다. 소복은 부음 듣는 날로부터 통산하여 27일 만에 받는다. 군관의 남녀는 3일 동안만 소복한다. 내외 문무 관원들은 유조에 따라 27일 만에 복을 벗은 다음 이어 태종 문왕제의 복제를 입는다 하였고 6월 12일 사시에 황태자가 등극하여 연호를 고쳐 선덕이라 하였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곧 그에 하고자 하여 특별히 정부와 육조와 영도령 유정령과 대작 병기량을 불러서 군부의 사항은 부음을 듣는 즉시 그에 하는 것이 예인데 곧 그에야 하겠는가 공보를 기다렸다 해야 하겠는가 하고 물으니 여럿이 아뢰기를 조서가 요동에까지 오지 못한 까닭으로 요동도사는 발상하지 않았던 것인데 만약 오늘 그에 하면 진양사와 진위사를 곧 보내야 할 터인데 요동에 도착했을 때에 도사가 이 소식을 어떻게 듣고 왔느냐고 물으면 무슨 말로 답하겠습니까? 작년에 태종 황제를 위하여 상을 행했을 때도 요동과 중국 조정에서 소식 들은 곳을 캐물었으니 이로 보아도 알 수 있사온즉 공보를 기다려서 그에 하는 것이 더 옳을까 합니다. 아니 임금이 그러면 나는 심상으로 공보를 기다리겠다 하고 이날부터 고기 반찬을 폐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올량합 천호가 이주와 백호 권두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의복 갓 목화를 주고 돌아갈 때 면포를 차등있게 주었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교제 외에 다른 기우제를 행하라고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교제 외에 다른 기우를 위하여 행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때를 맞춰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22일 신축 기축 세 번째 기사 가뭄에 대비하여 시행할 일들을 청하니 허락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은 벌써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비가 흡족하지 못합니다. 도랑과 구름을 수리하고 논밭둑을 말끔히 하며 드러난 뼈를 덮어 묻으며 남문은 닫고 북문을 열며 또 각처에 제사하는 외에는 북을 치거나 종을 울리지 말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22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매년 춘추 도시에 활쏘기 창쏘기에 1등 한자를 합당하게 승급케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접전할 때에 1, 2등으로 성공한 자는 계급을 뛰어넘어 상 주는 것이 옛 제도입니다. 매년 춘추 도시에 활 쏘는 데에 능하고 창 쓰는 데에 능하여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을 직품에 따라 승급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활 쏘는 데 능하고 창 쓰는 데도 능하여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한 급을 뛰어넘어서 상주기를 청합니다. 또 호랑이 잡는 갑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능히 사나운 짐승을 제어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찍이 내린 수교에 의해서 호랑이를 5마리 이상 잡은 사람은 직품에 따라 승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23일 경의 첫 번째 기사 경미한 주의는 보석해 놓고 문초하도록 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상도의 태풍 피해 상황. 경상도에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벼가 상했으며 좌우도 각 포구에 병선 부서진 것이 모두 26척이었습니다. 세종시로 29군 세종 7년 7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청이동자 60명과 도마뱀을 모아 경해로 못 남쪽에서 기우하다. 세종시록 29군 세종 7년 7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한강 양진에다 호랑이 머리를 물속에 넣다. 세종시록 29군 세종 7년 7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유영, 이승묘, 이원길, 성계, 유계문, 권순, 오익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영을 형조 참판으로, 이승묘를 인순부 윤으로, 이원길을 동지 총재로, 성계를 호조 참의로, 유계문을 예조 참의로, 권순을 사원부 지평으로, 오익생을 기복시켜서 경성병마 절제사로 삼았다. 세종시로 29군 세종 7년 7월 2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호조참의 한유문과 동지총재 호건을 파직시키다. 이는 헌사에서 탄핵한 때문이었다. 유문은 강원 감사로 있다가 호조참의로 배명된 것인데 대궐에 나아가 사언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아직 사언하지 말라. 너가 좌의정 의원에게 편지를 통하여 낮은 시골 끝 강원도에서 임기 만료된 관원을 구제해 달라고 했고 또 생광이며 다시 생광이라 하였으니 그 뜻은 재상이 되어 갈려오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 하였다. 유문이 대궐들에 들어오면서 내수 김용기와 김명을 보고 꿇어 엎드려 이야기했으니 그 아첨함이 이러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한승부의 관제 개편과 사무를 개편하자고 청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본조 관제 중에 한승부의 소윤과 판관은 모두 인순부의 소윤과 판관 밑에 있게 되었으니 참군도 또한 올려서 인순부 승 밑에 있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또 한승부에서는 사무가 번잡하니 다시 판관 참군의 겸관을 각각 하나씩 다시 두어서 일이 간단한 각사의 관원은 겸임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5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외인 물리친 공세운 염간 황복지 김갓달 등에게 공패 수요 부역을 면하게 하다. 병조에서 경상우도 수군 처치사의 보고에 의하여 개하기를 갈리도 등지에서 외인을 잡을 때에 2등으로 공을 세운 염간 황복지 김갓달 등 13인을 기해년에 동정할 때 상공한 예에 따라서 공패를 만들어 주고 제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부역을 면제해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한유건과 호건에게 죄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장령 이민산이 개하기를 한유문은 정승에게 뇌물을 바치어 국법을 범하였고 호건은 향을 받들면서 불경하였으므로 두 사람에게 죄줄 것을 이미 청하였으니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상간 이상을 논지할 때는 너그러운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내 두 사람에게 어찌 초라도 사이가 있겠느냐 하였다. 인산이 다시 청하기를 유문은 한도를 통찰하는 자로서 자신이 먼저 법을 범해서 자자하는 죄에 해당하고 허구는 실정이 불경죄에 간섭되었으니 두 사람을 법 맡은 관하에 내려 율대로 죄를 매기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파직한 것만으로 족하니 죄 주기를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서울과 기내의 중들과 무녀들을 시켜 기우하게 하다. 또 연염집 사당과 마을 사당에도 한날 한시에 모여 3일 한정으로 기우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소격전에서 태일성신에게 기우하는 제사를 거행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가뭄을 밤새워 걱정하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문안하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 문안하였다.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18일부터 앉아서 날새기를 기다렸다. 이 때문에 병이 났으나 외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 와서 여러 대신이 알고 고기 찬 드시기를 청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여러 정부와 정부 6조에서 무난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병은 어제부터 나았으니 다시는 무난하지 말라 하였다. 영돈영 유정현이 지신사 곽정중에게 임금의 최후가 편하지 못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었으나 신하가 즉시 알지 못하였으니 크게 유감스럽소. 어찌 알리지 않았소? 하니 전중이 말하기를 일찍이 분부하시기를 내 병은 경미하니 여러 대신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내 알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병원이 위독하시다면 비록 임금의 분부가 그러할지라도 어찌 감히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본래 있는 약박 내용과 저만이 알고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대원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했다. 정현이 말하기를 그전에 태종께서 조그만 병환에 걸리셨는데 여러 신하가 문안하느라고 진퇴하는 데에 폐가 있을까 염려하여 외인에게 알리지 않으셨는데 나는 불가하였다고 생각하오. 대저 병은 증세가 여러 가지여서 처음에 작은 듯 하다가 갑자기 위독하게도 되는 것이 반드시 증세에 따라 조심스레 다스려야 호환이 없는 것인데 위독하게 되어서 능히 구원할 수 없게 됨에 비하면 마땅히 신하들로 하여금 약을 의논하여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지 신하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서는 아니되오. 또 의원들이 어찌 능히 병 증세를 참으로 알며 어떤 증세라고 하면서 약을 올리는 것도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대신을 시켜 의원을 거느리고 증세에 따라 약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오. 지금은 임금의 병환이 조금 나으시나 후일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이요. 중궁에서 편하지 못하였어도 또한 대신이 주장하여도 하도록 하여야 하오. 모름지기 이와 같이 아래어서 이를 정할 것이니 소홀히 했으는 아니되오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2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야인의 포로였던 분이의 처리 방안. 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연영군에 살던 분이라는 계집이 일찍이 포로가 되어 파저강에 갔는데 그쪽 나라 사람인 김부계에게 시집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번에 그 사나이와 올량합 쪽 부부를 따라 연영군 조명간구자에 왔다가 도망쳐서 그 고을에 사는 조카 이도경의 집에 찾아가서 숨었는데 김부계와 올량합의 처노 침어허로 등 4명이 지위 침자라로의 인신이 있는 문서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분이를 찾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이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므로 쉽사리 돌려줄 수 없어서 우선 숨겨두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침어허로 등 2명은 고을에 남고 김부계 등 2명은 침지위를 청해 오려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침지위의 문서를 감봉해서 올립니다 하였다.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여러 조에 함께 의논하여 계문하도록 명하니 모두 아뢰기를 김부계가 제 처 분이가 도경의 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내 처는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한 죄가 작지 않으므로 벌써 잡아가서 서울로 보냈다고 대답하고 만일 모르거든 우리는 모른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29권 세종 7년 7월 3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풍운 내우단에 기우하다. 세종시력 29권 세종 7년 7월 3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박안신, 이숙치, 신인손 등을 충천, 황해, 함경, 평안, 강원도 찰방으로 보내다. 각도의 찰방으로 충청도의 상호군 박안신을, 황해도는 전농시, 윤, 이숙치를, 황해도는 사인, 신인손을, 평안도에는 군기, 감정, 송인산을, 강원도에는 지승문원사, 권맹손을 보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손이사 상호군 김시우가 아모카에서 돌아와 보고한 내용. 돌아와 복명하기를 신이 처음 김성의 군영에 도착하니 성이 군문에 나와서 맞아들였습니다. 신이 가지고 간 물품을 가지고 선원을 마시라고 하니 성이 말하기를 내가 선의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동맥 가천모가와 양목다보를 청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함께 마시겠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대인을 위해서 갖고 온 것인데 어찌 저들을 기다릴 것이오 하니 성이 말하기를 내가 초안하는 목적으로 후한 예로서 대우하는 중인데 음식이 왔는데 부르지 아니하면 저들이 반드시 나를 신이 없다 할 것이오 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맹과 천모가가 와서 드디어 취하도록 마시고 성이 살해하기를 연전에 전하께서 특별한 언덕을 내리시고 지금에 또 후한 은혜를 입게 하시니 깊이 감사하오. 다만 전하께서 천천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하오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초 1필을 주고 종사관 차사관에게도 1필씩 주었으나 신 등을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 성과 맹가 천모가가 10리나 되는 곳에서 전별련을 베풀었으며 맹가 천모가가 말하기를 소인이 태조를 따를 때에 후한 은혜를 특히 입었는데 중간에는 신뢰한 것이 많았습니다. 또 전하의 깊은 언덕을 입어서 소인만의 목숨을 살렸을 뿐 아니라 관하에 오직 혜택을 입어 지금까지 목숨을 이어옵니다 하면서 2번, 3번 머리를 조아리며 말마디마다 정이 넘쳤습니다. 처음 전송차로 나올 때에 맹가 천모가가 말하기를 김지휘는 대명국의 사신이고 손이사는 전하의 사신인데 나는 토민이니 어찌 감히 내가 앞에 서겠소 하면서 신에게 앞서기를 사양하고 뒤에 따라왔습니다. 신이 양목다불의 기순 여부를 물으니 성이 말하기를 지금은 미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초안은 도둑 따위를 불러 복종시켜 난리를 꾸미지 못하게 함을 말한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의주 통사 김창기가 가져온 명나라 새 황제의 조서 내용. 새 황제의 조서를 뺏겨왔는데 그 조서에 이르기를 천운을 받들어 이은 황제는 조하노라. 하늘이 국사를 돌보시어 국운이 융성하도다. 처음에 태조 고황제께서 성신 문무하시어 한때의 군중을 이끌고 만대의 기업을 창건하셨고 태종 문황제께서는 신령한 공과 거룩한 성덕으로 종사를 편하게 하고 만방을 화하게 하셨으며 황고 대행 황제께서는 대통을 이어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사랑하며 조정의 지극히 의지심을 문받아 만물을 화목하고 편하게 하셨는데 보위에 오르신 때부터 밤낮으로 근로하시어 겨우 한 해 남짓한 동안에 득택이 고루 퍼졌는데 불행하게도 병환이 나시어 문득 위중하게 되심에 고명으로 신기를 나의 조그만 몸에 부탁하시니 애통하기 그지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친왕과 문무 모든 신하와 여러 원로 군민 번위 조사들 만중이 여러 번 내가 즉위하기를 권하며 사양하여도 할 수가 없어서 우러러는 열성의 장업수성하신 어려움을 생각하고 굽어서는 여론의 실정에 따라 이미 6월 12일에 천지 종묘 사직에 삼가고 하고 황제 위에 나아갔노라. 정사하는 데 중요한 것은 덕으로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므로 연호를 고쳐 선덕원년이라 하고 크게 천하 주인을 사하노니 다 함께 모든 것을 유신하라. 거행해야 할 일들은 뒤에 조목으로 보이노라. 삼승이 하늘에 계시어 다스림을 통치하고 나라를 보호하는데 대경대법을 1월과 같이 밝히시어 만대 본받게 하셨으니 오직 공경하게 받들어서 반드시 지성스럽고 반드시 믿음게 하라. 또한 종실 친왕 숙조 숙부의 협력을 힘입어 번병이 튼튼하니 국가와 중외와 문무현신은 잘 광구 보존하여 힘써 지극한 다스림에 이르게 하여 종사와 생민의 장구한 복을 널리 이룩하라. 조서로 천하에 포가여 모두 듣게 알게 하노라 하였다. 찬기가 이어서 아뢰기를 7월 14일에 유조가 요동에 도착하였는데 요동도사는 이날부터 백이 오사모 착용을 하고 16일에는 최복을 입었습니다. 18일에는 개수하고 백이 오사모 헛각대로서 27일 상을 행한다 합니다 하였다. 신기는 임금의 위를 상징하는 옥새따이고 개수는 상중에 소반하던 일을 해체합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명나라 전 황제에 대한 그 애를 행하다. 이날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경복궁에 나아가 백이 오사모 헛각대로서 거예하고 조의와 저자를 7일 동안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은 병으로 나오지 못하였고 고기찬을 폐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일 기한 세 번째 기사 대행 황제에 대한 그의 성복 공림 탈복의 절차를 시행케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행 황제에 대한 그의 성복 공림 탈복의 절차는 지난 갑진년 태종 황제 상복 의주에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지봉산 군사 하광이 작고하자 부익케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봉산 군사 하광이 작고하였으니 다른 이와 같이 부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원접사 형조판서 권진 도총재 이발에게 명나라 사신을 마중하게 하다. 평안도 감사가 급보하기를 사신 사인이 7월 28일 요동을 출발하여 나온다고 합니다 하니 원접사로 형조판서 권진과 도총재 이발을 시켜 선원을 가지고 마중 가게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원단을 기우할 때에는 보사는 행하지 않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국조의 기우 원단의 에는 보사하는 예법이 없는데 근래 기도에 감흥함을 얻는다고 보사하는 것은 예법에 어긴 일인가 합니다. 삼가 문은 통구를 상고하니 당나라 현종 개원 우사원구의에도 보사한다는 문귀가 천부됨이 없고 양무지에 대동 5년에 우단을 쌓고 가물된 사직산림 천택 태미온 대우 상제에게 기도하여 비가 오면 태례로 보사한다고 하고서 주에는 오직 우제만인 때는 보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송효종 순희 14년에 감으로써 북교에서 악진 해독과 여러 산천의 신에게 기도하고 또 종묘 사직 우사에도 기도하며 상제 황지에게도 제사하였는데 감흥을 얻고 보사하였다 하고 주에는 왕희 등이 주청하여 기도하는 데에 주포를 쓰면 보통 제사 때와 같이 하나 우제에는 보사하는 예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하여 원단에 기우할 때에 보사는 행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테르는 제사에 쓰는 소, 양, 돼지를 말한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안주 선의사 총재 원미생 평안 선의사 도총재 이순농이 발행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진상하는 상복에 두 군도 함께 바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헌납 윤맹겸이 중국 조정에 들어갔다가 상복을 구입하여 왔는데 무굴관 안에 배 두 권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상하는 상복에 두 군도 아울러 만들어서 바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5일 일민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5일 일민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경복궁에 나아가 자품간 이상이 성복하다. 제용감 제조 김겸이 참 최복을 바치어 을시에 임금이 궁중에서 성복하니 몸이 편찮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5일 임인 세 번째 기사 황주 선의사 박초가 발행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5일 임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신 연접할 때 근시하는 대소 신하는 모두 소복하기를 청하다. 계하기를 사신을 영접할 때 근시하는 대소 신하는 모두 소복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경복궁에 나아가 공례를 행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성절사, 통사, 좌충자 등이 예부에서 자문과 조수를 받아오다. 자문 한 벌과 조서
초백 두부를 가지고 돌아와서 복명하였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대명 행제 예부는 시호를 높이는 일로서 홍희 원년 7월 12일 아침에 본부 관은이 서강문에서 제주하여 본월 초2일에 인종 경천 체도 순성 지득 흥문 헌무 장성 달효소 황제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조선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리는 것이 합당하므로 성지를 받들어 외방에 이자하는 격식에 따라 본국에서 보내온 판좌군도 총재부사 맹사성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거든 알아서 시행하시오 그리하시오 하였고 조서에는 전운을 받들어 이은 황제는 조하노라. 짐은 생각하노니 성신의 도는 명호만을 말할 수 없고 공덕의 높음은 반드시 찬술로서 형용된다. 이러므로 황에는 복희 신농이라는 호가 있었고 제에는 요와 순이라는 칭이 있었다. 나라에 따뜻한 법이 있으면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라. 삼가 생각하건대 황고 대행 황제께서는 예성하신 자질을 품수하셨고 명성하신 덕을 갖추시었다. 저궁에 정위하시기에 20여 년에 지극한 효성은 신명에 통했고 아름다운 소문은 원근에 사무쳤다. 보위에 이어 올라 공경하게 큰 업을 받으시고 천심이 본받아서 혜택을 널리 펴시어 크게 만물을 소생시키고 밝게 우주를 일신하셨다. 다스림을 극진히 하고 교화를 일으켜서 문화를 숭상하고 무사를 신중히 닦으니 사방에 걱정이 없고 천하가 어진 대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태평을 누리더니 불행히도 겨우 한 해를 넘기자 문득 승하하시니 사해 억조 백성이 아버지 상을 당한 듯 하였다. 슬프다. 나의 망극한 애통으로 이 승통하는 처음을 당하니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은 받드는 마음에 감히 추승하는 의식을 뒤로 하랴. 삼가 조정에 있는 문무 모든 관원에게 명하여 옛 예문을 상고하고 시호를 하도록 논의하니 지공한 도리임에 중론이 다 같았다. 이에 7월 초 2일에 천지 종묘 사직에 고하고 책보를 받들었다. 황고 대행 황제의 존씨는 경천 채도 순성 지득 홍문 흠무 장성 달효소 황제이시며 묘호는 인종이라고 올리었다. 하늘과 짝하는 것은 오직 덕이요 어버이를 높이는 것은 오직 효라. 광효는 만년토록 나타나려니와 계술은 아직 긴 세대에 남았도다. 중에 포교하여 다 듣고 알게 하노라 했고 또 딴 조서에는 전운을 받들어 이은 황제는 조하노라. 인정하는 근무는 친친이 첫째이고 예전에 숭상하는 바는 존존이 큰일이라. 짐이 대업을 이어받고 억조 민중에 군림하여 이에 효리에 정성을 다하고 이에 화원을 일찍 바르게 하였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을 보좌하고 내정을 밝히시어 육궁의 안악의 규범을 넓히시고 천하의 어머니의 표를 보이신지라. 깊은 어짐과 두터운 언덕이 나의 몸에 미치어서 길러주신 은혜가 높았고 교훈하신 길이 넓었으니 구로하심이 지극하여 성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천하는 지극한 봉향을 바치려 함에 있어서 반드시 천하의 높은 칭호를 극진히 해야 하리니 삼가 조노를 황태우라 올리었다. 그리고 종묘의 제사는 상승하는 예가 중하고 득화가 행하는 것은 부부에서 비록 하나니 국법을 상고하여 비호시를 책봉하여 황후로 삼았다. 대저 나라의 근본이 가정에 있으면 원래부터 떳떳한 인륜의 소중함에 매인 것이요 위에서 후한덕으로 아랫사람을 거느려야 지극한 다스림에 이를 수 있느니라. 중에 보고하여 다 듣고 알게 하노라 하였다. 충자가 개하기를 저리사가 북경에 도착하기 전에 대행 황제가 붕어하였다는 것을 듣고 곧 상복을 입고 공림하였습니다. 3일 만에 제도에 도착하여 예부의 표문을 바치니 예부에서 표문과 박물을 대행 황제의 빈소 앞에 바치었습니다. 중화인에게 붕어한 연구를 물었더니 혹은 벼락을 맞았다, 혹은 병으로 돌아갔다 하면서 잘 말하지 않더이다. 유저는 황후의 소유라 하더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6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전 인수부 윤 원숙이 졸하니 부족하다. 부물을 보냈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경복궁에 나아가 공례를 행하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유조와 즉위 조수를 받던 명사신을 맞은 평안도 수령관에게 급히 개하기를 중국 사신으로서 내관 제현 행인 유호는 유조를 받들고 예부낭중 초순과 홍려소경 노지는 즉위 조서를 받들어 금월 초 4일에 강을 건너 의순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신이 나아가서 그일에 네 대인에게서 온다는 것을 전해 듣고 전하에게 계달하였으나 날짜는 급하고 길은 멀어서 원접사가 미처 오지 못하여 황공합니다 하였더니 사신이 답하기를 우리들의 행동이 매우 빨랐으니 미처 맞춰 오지 못했을 것이오 하였습니다. 조서를 맞이하는 예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유조를 맞이하면은 백이 오사모 헛각대하고 악보는 늘여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말며 즉위 조서는 길복을 입고 주악하며 채봉을 맺되 두 번 다 맺고 영명할 때에는 또한 채봉을 맺는다 하였습니다. 두 사신이 두목이 모두 6명이며 제헌연과 유호가 하루 간격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하였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7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도총재 이지강이 병으로 사직하자 약을 내리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경복궁에 나아가 상복을 벗다. 임금이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소복을 하기 무릇 27일 동안이었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각도로부터 전례대로 진찬할 것을 예조에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경내에 대사하겠다는 뜻을 의정부와 육조에게 의논케 하다. 임금이 지신사 곽존중을 시켜 의정부와 육조에게 의논하기를 내가 황제의 조서에 따라서 경내에 대사하고자 하니 대사한다는 뜻으로 황제에게 주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전일에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비로소 주문하면 중국에서 지난 일을 잘못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잘못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니 주문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의정 유관이 홀로 이왕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거니와 지금은 지난날에 주문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줄 알았으면 지난날 잘못을 덮고자 하여 주문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잘못을 억지로 옳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인가 합니다 하니 임금은 여러 사람의 뜻을 따랐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봉상시 윤 정려 부사 직 김치명을 중국 사신에게 보내어 예를 묻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경상주와 우도의 각 보고의 병선이 파손된 사유를 조사케 하다. 채복별감 의금부 지사 권복을 경상주화도의 도사 최규를 우도에 보내어 각 포구의 병선이 파손된 사유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니 병조에서 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각도의 진상을 전례대로 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지금은 농사틈이 되어 농민이 좀 한가하고 또 중국 사신에게 이바지할 일도 있고 하니 각도의 보름 전후 진상을 전례대로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재와 수재가 잇따라 생기니 농사의 앞일을 기필해 알 수가 없고 또 들으니 김매기도 마치지 못한 곳이 있다 하니 각도에 진찬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가 다시 청하기를 먼 도는 제외하고 충청 황해 강원 경기에서는 진상하더라도 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제변으로 나를 꾸짖는데 어찌 진찬하는 것으로 백성을 번거롭게 하겠는가. 여러분은 더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 7월 29건 세종 7년 윤 7월 9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이조 판서 허족에게 중국 사신이 돌아가기까지의 예조일을
담당하라고 명하다. 예조판서 허조에게 명하기를 지금 중국 사신이 나라에 왔는데 예조판서는 북경에 갔고 참판은 외방에 있으니 중국 사신이 돌아가기까지는 예조의 일을 경히 겸해서 다스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에게 명사신을 맞이할 방도를 의논케 하다.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서 내병이 아직 낫지 않고 중국 사신이 서울에 들어올 날짜는 임박한데 황명을 맞이할 예를 어떻게 할지 나로서는 결판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경등이 함께 의논해서 말해달라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람을 시켜 중국 사신에게 말하되 전하께서는 두통과 이지를 여러 날 앓으시는 중이다. 이달 초 1에 선황제의 돌아가심을 듣고 병중임에도 곧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그에 하시었고 얼마 후에 당신네가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전하의 병사가 조금 낫고 또 황제의 명을 속히 막고자 했던 까닭으로 원접사를 보내면서 편찮으신 연구를 진작 전달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달 초 7일에 병원이 다시 도져서 오는 16일에는 황명을 맞이하지 못할 듯하니 유후사에 조금 머물러서 전하의 병사가 낫기를 기다리기를 바란다. 또 애초에 전하께서 선황제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으시고 곧 진양사, 진위사, 하등극사 등을 보내시려 하다가 사신이 온다는 말을 들으시고 조서를 반포한 뒤에 떠나보내기 위하여 우선 정지한 것이다. 위의 세 사신도 속히 보내지 않을 수 없으나 전하의 병환이 쾌차되시지 않아서 온날에 매우 걱정하는데 사신의 주의를 듣고자 한다고 해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고 곧 좌부대원 김자를 명하여 두 사신에 가서 의논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0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유조를 맞이할 때 법도의 내용 예조에서 계하기를 1. 유조를 맞이한 다음 사례를 행할 때 왕세자 이하 문무 모든 신하는 길복을 입습니다. 1. 유조를 맞이할 때 왕세자의 산도 또한 흰 것으로 합니다. 1. 유조를 받던 사신을 맞이할 때 엷은 흑색이나 붉은빛, 옥색 옷은 금하고 모두 순백색 옷을 입도록 하며 유조 사신을 배위하는 나장이 또한 흰옷과 검은색 두건을 쓰도록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년 세종 7년 윤 7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유후사, 손위사, 청평부원군 200강이 떠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2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이품 미상이 무난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2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예관을 보내 죽은 유후 한옹에게 취재하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수명의 길고 짧은 기한은 진시로 운수를 어길 수 없으나 이전에 슬퍼하고 영화롭게 함은 마땅히 시종 돈독히 할지라. 경은 강명한 자주로서 법률의 규범을 전공했고 청명 건면하여 조수함이 있었고 건박질서하여 화사함이 없었도다. 서글서글하여 어진 관리의 풍도가 있었고 꿋꿋하여 고든 신하의 절개가 있었도다. 형부를 주관하면서도 정직을 힘썼고 경조를 맡아서는 숙청하기를 기약하였도다. 두 도의 관찰사로서 끼친 사랑이 퍽 많았고 옛 도읍의 유수로서는 남긴 덕택이 아직도 남아있도다. 다다른 곳마다 영양을 써서 직분을 완수하니 진실로 여러 세대의 명신이로다. 저번에 경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몸소 물러가기를 청하기에 나는 좀 더 장수한 뒤에 뜻을 이루어주고자 하였더니 이제 부엄이 어찌 이리 급작스레 이르러 문득 조회를 거치고 슬퍼하게 하는고. 이에 예관을 보내어 약소한 제전을 베푸노라. 아 하늘이 또 빼앗아 가니 덕음 있는 늙은이가 몇몇인지 슬프구나. 이 애휴의 걸을 바를 멀리 가서 연령이 있는 곳에 위로를 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유조 받던 사신이 유후사에 머물러 있다는 좌부대원 김자의 보고 급히 계하기를 유조를 받던 사신이 전하의 최후가 편하지 못하시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근심하여 유후사에 머물러 환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또 진양, 진휘사 등을 보내는 일은 너더라도 상관없다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유조 받던 사신과 언접사 등의 대화 내용.
원접사 권진이 급히게 하기를 사신 제현 등이 이르기를 만약 전하께서 편치 못하시다면 왕세자나 혹은 수상이 황명을 맞이하더라도 가하다고 하므로 신등이 답하기를 전하의 환우가 만약 조금이라도 회복되시면 황명을 친히 맞이하실 것이라 하니 사신이 또 이르기를 조서를 맞이하는 것은 전하께서 병을 견디시면서 하시더라도 좋지만은 우리들을 대접하는 일은 편리할 대로 하는 것이 옳다 합니다. 그런데 김자를 본 뒤로는 매일 잔을 들고 하늘에 축원하기를 전하께서 오늘 안으로 좋아하시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명사신 제현 유호가 경덕궁 광명사를 유람하다가 목천전에 분양 예배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등극사신이 유사에 머물렀다는 좌부대원 김자의 보고.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유부대원 이대를 보내 19일과 20일에 유조와 등극 조수를 맞이하겠다고 알리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유조 받던 사신의 부탁 내용을 평안도 감사가 보고. 평안도 감사가 그럴로 아뢰기를 유조를 받던 사신이 이르기를 황제가 새로 보위에 올랐으니 석등잔을 구해서 바치고 싶은데 덩어리가 큰 것은 구하기 어려우니 대중소 세 가지를 만들어 예비해두라. 우리가 서울에 가면 직접 전하께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하등극사 좌의정 2원 외 6인에게 전별련을 내리다. 하등극사 좌의정 2원 부사 총재 문효정 진양사 지돈영 김겸 진위사 예주판서 이명균 하상 인종 황제 존시사 총재 이순농 하상 황태우 존호사 호조참판 목진공 하책봉 중공사 동지동령 조내에게 전례에 따라 예조에다 전별련을 내렸다. 이날 좌대은 조종생 우대은 김맹승이 선언을 받들고 와서 자기들은 복명하였다 하여 서벽교위에 앉고자 하니 원이 이르기를 본조 제도의 대언이 비록 왕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정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오직 의건부뿐이고 그 외에는 모두 남행승상에 앉는 것이오 하니 종생 등이 앞서 영의정 이직에게 사연하던 날 서벽에 앉았었으니 이미 전례가 있어 하였다. 원이 이르기를 사람마다 마음이 있는데 어찌 지난날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겠소 하고 강제로 남행승상에 앉게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진상하는 책과 위는 흰 능화지로 별내 전지가 있으면 능단을 쓰라고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이제부터는 진상하는 책과 위는 모두 흰 능화지를 사용하고 별내 전지가 있거든 능단을 쓰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여러 조에서 이 품직 이상이 무난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표문을 배송하는 것을 모하루에 가서 하게 하다. 예조에서 하기를 전부터 중국 사신은 모두 모하루에서 맡고 보내고 하면서 표문을 배송하는 것은 남대문 밖에서 그치니 합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표문을 배송하는 것도 모하루에 가서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8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공조정랑 전랑 안구 좌랑 문승조를 감독소울로 의건부에 가두게 하다. 면죄되다. 진상할 금 안장을 만들 때 감독을 소홀히 하여 쭈그러지고 찢어진 오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나중에 대사령 전의 일이라는 것으로 면죄되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병환 중인 임금이 유조를 맞이하여 경복궁에 와서 공례를 행하다. 유조를 받던 사신내간 제현과 행인 유호가 서울에 들어왔다. 임금이 병을 참으면서 소연을 타고 왕세자 이하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 거둥하였다. 흰옷을 입고 유조를 맞이하여
경복궁에 와서 공례를 의식대로 행하였다. 사신과 사례를 행한 다음 사신은 사관에 들어가고 임금의 백관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지름길로 항궁하였다. 임금의 편찮았으나 시의 외에는 대소 신하들이 배울 수 없었으므로 임금이 오랫동안 병안이 경한가 중한가를 몰랐는데 이날 백관이 임금의 얼굴빛이 파리하고 검어졌음을 보고서야 비로소 병안이 심한 줄을 알고 모두 놀랐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세자를 시켜 하마연을 베풀다. 사신이 세자 대우하기를 매우 공손히 하고 찬미하여 말하되 이 나라는 산수가 기절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인물이 난다 하였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1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신 2명과 두묘 4명에게 하사품을 내리다. 각각 여름철 흰옷 한 벌과 흰 갓, 신, 안장가춘말 호상을 주니 사신이 바꿔서 감사했다. 두목 사인에게는 각각 흰옷 한 벌과 흰 갓, 신, 안장가춘말을 주었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1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진의사 예조판서 이맹균 진향사 지돈영 김견에게 흰옷 흰갓과 신을 주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1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 제문과 진위 표문을 배송하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 제문과 진위 표문을 배송하였다. 그 제문에 삼가 배신 좌군 총재 김겸을 보내어 맑은 술과 퇴례를 제물로서 감히 대행 황제 신어 좌전에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하늘이 성덕을 내셨으니 갸륵하심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태자로 계실 때부터 진실로 민심에 화합하셨고 대통을 계승하심에 바야흐로 태평하였습니다. 우리 소국에서 명정에 진하하였더니 특히 상을 주시고 말씀이 정령하셨습니다. 신은 절하고 무리를 조아려 항상 만수를 축원하였습니다. 황제께서는 하호를 추념하시고 민막을 염려하시려다가 슬픔과 근심으로 병환이 되셨는데 위독하여 빈천하심이 이렇게 급할 줄을 어찌 뜻했겠습니까? 조수를 받들어 일금의 통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슬픈 정상을 받들어 이에 맑은 숫잔을 올리오니 조그만 충정을 살피시어 굽어 험량하시기 바랍니다 하였고 표문에는 성정이 속세를 싫어하시어 선어가 하늘에 오르셨도다. 부음이 대굴에서 나오니 슬픔이 만국에 얽히도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황제께서 효성이 지극하심에 호모하기에 못 견디어 슬픔을 억제하시고 예제를 따르기 바라옵니다 하였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19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포로되어 온 중국 관노에게 옷 등을 주고 압송해 요동으로 풀어보내다. 포로되어 온 중국 계집 관노에게 옷 가죽신 점화포를 주었다. 통사 첨지사 여권사 앞에 오늘 보내어 압송해 요동으로 풀어보냈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19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전 동지 총재 신보가 졸하자 부의를 내리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의 명을 받들어 세자가 태평관에 가서 이길년을 베풀다. 세자가 명을 받들어 태평관에 가서 임금을 대신하여 이길년을 베풀었다. 잔치를 마치다 두 사신이 제비하면서 전하께서 편찮으시나 세자께서 향연하시니 전하를 대한 듯합니다. 감히 제비합니다. 아니 세자가 답배하였다. 이 잔치에 집사하는 자들이 고기를 씹으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떠들썩거리니 사신들이 조선은 예절이 엄숙하다 함을 일찍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끄러운고 하였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헌납 김반이 이간에게 표지 2권을 받은 일로 벼슬이 갈리다. 헌납 김반이 일찍이 이간에게 표지 2권을 받았는데 간의 일이 발각되었음을 듣고 그 누가 미쳐 올까 염려해 그 종이를 가져다가 헌부에 바치고 이 아내를 시켜 고발하기를 간이 법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뇌물질을 하였으니 추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본부에서 찰방에 공문을 보내 신문하게 하였는데 간이 이르기를 반이 나에게 보낸 편지는 유언이라는 두 글자가 있기에 내가 정리했다고 하였다. 반은 이 때문에 볏슬이 갈렸다. 반이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누명을 벗고자 하여 잘못을 헌부에 돌리려고 글을 바쳤는데 그 글에 꿈 이야기를 끌어대어 말이 매우 개성하고 허황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장모 등을 구타한 상옥은 이원기를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다. 유학 김종생이 호소하기를 매부되는 상옥은 이원기가 나쁘간 말을 하면서 나의 어미와 숙모를 구타하였습니다 하였다. 원기를 의금부에 내린 다음 호조 참판 목진공을 위관으로 삼고 우대현 김맹성을 보내어 삼성과 함께 국문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 사신에게 별찬을 대접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1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의 병환으로 왕세자가 대신해서 조수를 맞이하겠다고 알리다. 지센사 곽종류가 총재 원민생을 백제에게 보내어 임금의 최후가 편하지 못하므로 왕세자가 대신해서 조수를 맞이하겠다는 것을 사신에게 알렸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1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제형과 유호가 돈피 갓 옷과 석단장을 청구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등극사 예부낭중 조순과 홍려 소경 노진이 입경하다. 세자가 하마연을 행하다. 왕세자가 명을 받들어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 나아가 등극조수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와서 의식대로 예를 행하고 사실은 대방관으로 돌아갔다. 세자가 관에 가서 임금을 대신해서 하마연을 행하는데 풍악은 쓰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국내에 대사령을 내린다는 유지를 반포하다. 왕은 이에 말하노라. 중하가 제를 도와 참 임금이 드디어 일어나니 사해가 한 집안같이 덕음을 널리 펴졌도다. 내리신 조서를 엎드려 읽어보니 이러이러하니 이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공경하게 생각하건대 황제폐하께서 보명을 계승하며 홍언을 환발하여 궁벽진 나라에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사륜을 특별히 내리시니 부모 편하게 하심이 지극히 돈독하신지라. 기쁘고 경사로우며 어찌 끝이 있으랴. 간척한 말씀을 열어 베풀어서 관대한 사령을 널리 반포하셨으니 경내에 크게 유죄함이 가도다. 홍희 원년 윤 7월 22일 새벽 이전에 있었던 모반대역죄나 모반죄나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때렸거나 죽인 것, 아내나 첩으로서 지아비를 죽인 것,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것, 독약이나 요사스러운 것으로 고의로 남을 죽인 것, 강도를 범한 것 외에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은 것과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죄를 면제하노라. 감히 유지전의 일이라고 서로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죄로서 죄 줄 것이다. 아하. 허물을 사하고 죄를 용서하니 경시할 때를 당했고 옛것을 고쳐 새롭게 하니 용평한 다스림에 이르기를 기약하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2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사신 이명과 두목 이명에게 여름 옷 등의 하사품을 내리다. 여름 옷 한 벌씩과 갓신 안장가춘말과 호상을 주고 두목 두 사람에게도 옷 한 벌씩과 갓신 안장가춘말을 주었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2일 기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야인에게서 도망친 분이를 돌려달라는 시시리합 등의 일을 보고 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파저강에 거주하던 지위 시시리합 등 5인이 여영군에 도착하여 성 밖에 옛 객관에 머물면서 앞서 도망쳐 온 김부계의 아내 분이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3일이나 머물러 있으므로 부득이 조석 식사를 공급하고 이어 길 양식과 소금 간장을 주었습니다. 돌아갈 때 말하기를 분이가 정말 도망한 것이 아니고 고을 사람인 분이의 친조카 이도경의 집에 숨은 것이니 만약 이 계집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도경 집 사람 하나를 잡아갈 터이니 그리아오 하므로 고을 관원이 조리를 따져 계유하니 시시리합이 가까운 시일 안에 꼭 찾아와서 돌려보내달라고 하더랍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명을 받들고 태평관에 가서 1년을 베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2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지신사 곽존중과 총재 원민성을 보내 내 사신에게 돈피 갓옷 한 벌씩을 주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2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등극사 조와 이정 이원과 총재 문효정에게 각각 옷 두 벌과 갓과 신을 주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2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백관이 등극 표문을 배하하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한 분이 극 위에 올라 빛나는 천운이 새로 열리니 만국이 뜰 앞에 와서 거듭되는 성대를 기뻐하도다. 구보보심이 미치는 곳곳마다 한결같이 우르르 춤추도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강건정수하시고 총명 예지하시어 성덕은 항상 인용하신 데에 나타나고 인망은 더욱 구가하는 데에 화합하시도다. 삼성을 이어 영성을 무율하시니 큰 계획이 더욱 영원하고 양이에 참여하여 화육을 협찬하시니 모든 사물이 다 형통하도다. 이에 사방 백성의 호응을 얻었으니 드디어 많은 복이 자연히 오리로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댁에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하게 경절을 당했는데 몸이 동방에 있어서 진화하는 반열에는 나아가지 못하나 마음은 중국에 치달아 축수의 정성을 gad절드리나이다 하고 박물표에는 하늘을 대신해서 제위에 서니 만복이 함께 이루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사방이 와서 하리합니다. 삼가 고들개 곱비 달에 등자 피체 알체르 안장에 다는 주머니와 채찍들을 구비한 안장 두 벌 황새저포 20빌, 백새저포 50빌, 흑새마포 50빌, 만화석 20장, 황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 인삼백건, 표범 가죽 20벌, 잡생말 30빌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벽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만듦새도 훌륭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어찌 위에 바치는 의식에 충수되겠습니까? 마는 애울하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신의를 표할 뿐입니다. 하였다. 양이면 천지이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 내 사신에게 별찬을 공개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2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시약하는 까닭으로 동궁 대신 종친을 시켜 잔치를 베풀다. 이날은 동궁이 위로 연을 베푸는 날이었으나 시약하는 까닭으로 행하지 못하고 종친을 시켜 잔치를 베풀었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2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임금의 병환이 심하자 대신들이 종묘 사직과 산천에 기도하다. 병조판사 조말생과 이조판사 후조 등이 임금의 병환이 심하였다는 것을 듣고 걱정하며 여러 대응과 의논하고 종묘와 산천에 기도하고자 하여 이조정랑 김종수를 시켜 영동영, 유정현, 영의정, 이지, 우의정, 유관에게 가서 가부를 문이리 모두 기도를 속히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전에도 임금이 병이 있으면 종묘와 사천에만은 기도하였다고 하고 지신사 곽존중이 말하기를 사직은 일국 토신의 의뜸인데 산천에만 기도하고 사직에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어리상 부족한 일인가 합니다. 하니 대신들이 모두 옳다 하여 이에 금등고사를 보내서 길이를 가려 대신과 근시가 종묘, 사직, 소객정, 삼각산, 백악산, 목면산, 성악산, 개성, 덕적도, 삼성산, 가막산, 양주, 선앙당에 기도하였는데 그 제문에는 영의정부사, 신이직 등은 이라 하였다. 처음에 대신이 부처를 모신 절에도 기도하려고 하였는데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중지시켰다. 금등고사는 금등은 서경의 편명이고 주나라 무왕이 위독함으로 주공이 책서를 지어서 신에게 고하여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하였는데 그 책을 금등에 갈무리하였다 한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명사 신들에게 유조와 등극조서를 돌려주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서를 도로 가지고 돌아가고자 함으로 지신사 곽종주가 총재 우원민생을 시켜 유조와 등극 조서를 사신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전일에는 우리나라에 온 조서는 모두 머물러 두었소. 또 연전에 이기등이 조서를 도로 가지고 돌아갔으나 선제께서 특별한 명령으로 도로 보내온 일이 있는데 이런 전례도 있소 하니 사신이 답하기를 우리들이 올 때 한림원과 예부에서 이런 말이 없었으니 둘 수는 없소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윤 7월 2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흑색 마포로 지은 옷 각 한 벌을 주게 하다. 젖반사 형주판서 권진에게 명하여 제유 두 사신에게 흑색 마포로 지은 옷 각 한 벌을 주면서 전하께서 존사가 길복을 입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곧 만들도록 명하여 정리하는 것이요 하니 두 사신이 옷을 받고 전하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길이 감사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제현을 따라온 요동의원 한양에게 임금의 병을 진찰시키다. 요동의원으로서 하양이라는 사람이 제현을 따라왔었다. 지신사 곽종중이 명을 받들고 양을 청해서 임금의 병을 진찰시켰다. 세자가 환자 두 사람을 거느리고 곁에 모셨다. 임금이 원민생을 시켜 말을 전갈하기를 주겹석고탕을 복역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양이 대답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약방문을 내도록 명하니 물러가 국의와 의논해서 내겠습니다 하였다. 나와서 말하기를 전하의 병안이 상부는 성하고 하부는 허한 것은 정신적으로 과로한 때문이다. 그래서 맥도가 한 번 호흡하는 동안에 4번씩 뛰어 평화한 맥과 같은 듯 하나 오른쪽 맥은 침하면서 활하고 왼쪽 맥은 침하면서 허합니다. 담이 흉벽 사이에 쌓여서 기가 유통하지 못하고 수화가 오르내리지 못하니 먼저 소담할 약을 복용하고 다음에 비위를 온화하게 할 약을 복용한 다음에 조리할 약을 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향사 칠기탕과 양격도담탕을 합제한 방문을 내었다. 그러나 이 약은 의세해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진화하지 않았다. 하양에게 음식을 공개하도록 명하고 저포마포 각 3필 주었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2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제현 유호 초순 노진이 서강 갈두에 소풍하다. 좌대은 조종생 판서의 조말생 참판 이수 평양 부원군 조대림에게 명하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제현이 임금 중궁 동궁에게 비단 등을 바치다. 흑색과 녹색 비단, 붉은 깁, 흰 깁 각 한 필을 진상하고 중궁에게는 흰 깁, 흰 비단 각 한 필, 바늘, 솜, 연지, 분, 경대를 동궁에게는 아청색 비단, 남색 비단, 흰 깁, 생초 각 한 필, 수주머니, 향관, 토환, 다회를 하나를 바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6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명사신이 청구한 석등장 8개를 평양 감사에게 보내다. 이것으로 사신이 청하는 것을 마금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절이를 사러 북경에 갔던 판좌군 도총재 맹사승이 돌아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조가 3군 도짐으로 판부사 맹사승 5군 도총재 신상을 청거하다. 좌의정 의원이 북경에 갈 때 이조판서 허조에게 이르기를 3군 도진무는 모두 무신이어서 문무가 교대로 임무에 당하는 법에 맞지 못하니 문신으로서 임무를 맡을 만한 자를 가려서 도진무 2사람을 더 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이날 조는 지신사 곽존중에게 의논하고 판부사 맹사승과 우군 도총재 신상을 청거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8일 을추 첫 번째 기사 황제 황태우에게 존시 존호를 올린 것과 중궁의 책봉을 축하하는 표문에 배례하다. 백관이 경복궁에 나아가 인종 황제에게 존시를 황태우에게 존호를 올린 것과 중궁을 책봉한 것을
축하하는 표문에 배려하였다. 존시 올리는 것을 하려는 표문은 지극히 의지신 분이 보위에 나아가니 드디어 중희를 계시하였도다. 아름다운 시호로서 어버이를 높이니 전열이 더욱 빛나도다. 종방의 성은 경사의 오랑캐와 중원이 모두 기뻐하도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는 전승이 영특과 총명을 타고났고 정승이 사랑과 공경에 기뻤도다. 조상 받들기에 효도로서 하며 좋은 시호로 높이어 올리기를 극진히 하고 사람 대하기에 관대로서 하며 모든 사람이 기꺼이 신복함을 얻으셨도다. 이에 성대한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장차 풍성한 천복이 이르러 오리로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잔약한 자질로서 감히 융성한 시대를 만났는데 멀리 동방의 땅에 있어서 비록 제후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오나 저기 요봉의 일 본바다 삼가 만년의 축수를 정성껏 올립니다 하고 황태후 책립을 축하하는 표문에는 요도의 운수가 열려서 황제의 사업이 더욱 융숭하고 보책을 궁중에 선양하며 모후의 위가 더욱 정중하니 1월이 비치는 곳마다 다 함께 기뻐 뛰도다. 받들어 생각하건대 총명하심은 하늘이 내리내었고 성경하심은 나날이 높도다. 성순한 안색으로 극진한 복량을 동조에 바치시고 거뭇같은 문자로 아름다운 호칭이 사해에 빛나도다. 예식 절차가 가축 거행되며 큰 복이 함께 이르리로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하게 성대를 만났는데 바다 건너의 먼 땅에 있어서 치달아 가지는 못하오나 해바라기의 깊은 정을 다하여 송독의 축하를 드리나이다 하고 중궁 책봉을 하려는 포문에는 건어가 때를 만나 거룩한 대통을 이어받고 고니가 위에 올라 아름다운 영예를 이으셨도다. 경사가 궁궐에 넘치니 기쁨이 천하에 가득하도다. 받들어 생각하건대 총명한 하늘이 내시며 강건은 나날이 새롭도다. 공손한 몸으로 옷을 들이우니 중희의 운수를 만나며 헌함에 다다라 옥책을 주니 내조의 공을 밝히미로다. 성대한 예식이 이루어지니 순수한 복이 모여들리로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하게 융숭한 때를 만나 주나라 노래로 황실의 영원함을 축원하고 화봉의 옛일로 수부단함하기를 비나이다 하고 박물표에는 큰 명호를 책봉하고 성한 예식을 선양하니 깊은 축하의 정으로 작은 정성을 표하나이다. 삼가 황새저포,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20필, 만화석, 황화석, 잡채, 화석 각 10장, 인삼자, 오미자 각 50건을 드리옵니다. 황태후께 드리는 박물은 홍새저포,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20필, 만화석 10장, 황화석, 잡채와 석각 6장입니다. 했다. 중궁에 드리는 박물도 같았다. 요봉은 요가 화봉을 순시하니 화봉 사람이 성인에게 수와 복부와 남자아이가 많기를 축원하였다고 한 것이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8일 을축 두번째 기사 진한사 도총재 이순농 참판 목진공 총재 조내에게 옷과 갓 신등을 주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8일 을축 세번째 기사 상기가 끝난 후 풍악 사용 여부를 논의하다. 사신을 전별잔치에 풍악을 사용하다. 상기가 끝났으므로 민광미를 시켜 풍악을 사용할 것인가 여부를 중국 사신에게 문의하니 윤호, 초순, 노진이 함께 답하기를 100일이 이미 지났다 하고 노진이 말하기를 보험을 받은 날짜로 따지면 100날이 되지 않았지만 100날이라는 상기는 본래에서의 일이고 그걸 바뀌면 27일 뒤에는 가치와 음식을 모두 금하지 않소 하고 말하기를 전하께서 매일 5번씩이나 음식을 해주시어 잦고 후한데 풍악까지 사용해서 무엇하겠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복을 벗은 뒤에 사신의 연석에 풍악을 사용할 것인지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병조판서 조물생은 가합니다 하고 대제학 병렬왕은 복은 비록 벗었으나 임금께서 변자이시니 신자로서 풍악을 듣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말생이 말하기를 풍악은 사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 본국 신자에게는 상관이 없소 하였다.
임금도 풍악을 쓰지 말자는 논의를 옳게 여겼다. 그러나 자신이 풍악을 듣고자 함으로 전별하는 잔치에는 결국 풍악을 사용하였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28일 얼축 네 번째 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 내 사신에게 별찬을 공개하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28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술시에 임금이 연을 타고 서문으로 나가 장이동 잠재에 이어 하다. 수가하는 총재 대언이하는 모두 걸어서 따랐다. 날이 이미 어두웠으나 등불을 켜지 아니하고 세자도 따라갔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명을 받들어 태평관에 가서 내 사신에게 안장과 춘마를 각각 한 필씩 주다. 이어 전별련을 베풀었는데 처음으로 풍악을 사용하였고 날이 저물어 돌아왔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윤 7월 2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임금과 중궁세자가 각기 사신들에게 하사품을 내리다. 지신사 곽종중 총재 원미생을 보내어 내 사신에게 각각 겹옷 한 벌씩 신 한 켤레씩 갓 하나씩 백저포 5필씩 흑마포 20필씩 인삼 30견씩 나방석 4장씩 만화침석 4장씩 석등장 한 벌씩과 두목인에게는 각각 저포 2필씩 마포 2필씩을 주고 제연에게는 별도로 저포 마포 각 8필을 주었으며 중궁에서도 저포 마포 각 5필을 주고 세자는 우보덕 권도를 보내어 제연에게 특별히 저포 마포 각 9필을 주니 내 사신이 받고 감사하였다. 노진 유호 초순이 이르기를 지금 출발할 때를 당하여 우리들은 비록 전하의 병원을 직접 문병할 수 없으나 내관 대인은 친히 대궐에 들어가서 문병하는 것이 가하오 하니 민생과 존중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능히 기동하지 못하는데 존사를 어찌 접견하겠소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복명할 때 황제께서 전하의 병세가 어떤 것을 물으시면 배우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가하겠소. 이 뜻을 전하께 알리기를 청하오 하였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8월 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 제현이 본궁에 나아가 문병하다. 임금이 표피 등을 내리다. 사신 제현이 황제께서 만약 전하의 병화를 물으시면 소인은 장차 무엇이라고 아뢰오리까 하고 드디어 본궁에 나아가 문병하였다. 세자가 대문에 나아가서 안으로 맞아들였다. 임금이 제현과 다리를 행하면서 현에게 황제께서 새로 고위에 올라 조서를 해외 반포하는데 병 때문에 능히 황명을 맞이하지 못하였고 존사도 서로 보지 못하니 이것이 나의 평생 한이오 하고 이어 토산 표피 한 벌과 초피 다시 50벌을 주니 현이 마루에서 내려 절하여 감사드리고 나갔다. 임금이 지신사 곽존중 총재 원미생의 명하에 태평관까지 따라가게 하였다. 새 사신이 현을 맞이하여 전하의 안부를 물으니 현이 존중 등을 앞으로 내세워서 듣게 하면서 새 사신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병이 심하고 발이하시더이다 하고 임금의 말씀을 전하니 새 사신이 놀라고 항공하여 손을 모아 사례하였다. 현이 또 말하기를 내가 전하 앞에서 새 사신이 안장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전하께서 나에게 모두 변변하지 않은 토산이니 더럽다 하지 말고 가지고 가기를 청한다고 하시더이다 하고 모두 불감하다고 하였다. 존중 등이 하직하고 나오니 초순이 말하기를 전일에 주신 말은 모두 감히 받을 수 없고 오직 처음에 받은 안장은 가지고 가고 싶소. 더구나 뒤에 주신 안장은 전하께서 타시던 것이요 또 금과 은으로 꾸민 것이어서 우리들이 감히 받을 것이 못되오. 다만 원로에 타고 갈 검소한 안장을 주시면 받겠소 하고 유호와 노진의 의사도 또한 그러하였다. 임금이 듣고 새 사신에게 검소하고 깨끗한 안장으로 바꿔주도록 명하였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8월 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사이에 박융이 문묘에서 석전을 드린 뒤에 번육을 사신의 관수에 가지고 가다. 성균관 사이에 박융이 번육을 받들고 사신의 관수에 이르니 세 사신이 모두 나와서 공손히 맞이하여 받은 다음 우리들이 지금까지 성묘를 배할하지 않았는데 번육을 받으니 매우 부끄럽소 하였다. 세 사신은 모두 문사였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8월 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유사, 선유사, 평양부원군 조대림이 길을 떠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전 판진주목사 이추의 졸기 부의를 보내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북경으로 돌아가는 명사신을 왕세자가 모화로에서 전송하다. 내 사신이 포강을 거치게 하고 전하의 후한 은혜를 입어서 감사함은 말할 수 없어. 다만 면할하지 못하였음이 하니오 하고 세자에게 술을 적게 마시고 글을 많이 읽기를 청하니 서자가 급하여 살해하였다. 출발한 무렵에 사신이 하직하는 예를 서편에서 행하고자 하므로 세자가 굳이 사용하니 이에 동편에서 세자와 재배하고 나갔다. 백관이 차례로 선 곳에 와서 영의정과 재배하고 삼품 반두에 와서 또 재배한 후에 갔다. 초순 노진이 받았던 말 4필, 안장 2개와 유호화가 받았던 안장 하나는 모두 관에 두고 갔다. 전례대로 지신사 곽종중을 백제에게 보내어 사신을 전송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황주 선의사 총재 이곽과 평양 선의사 총재 성억이 각각 길을 떠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안주 선의사 총재 조모와 의주 선의사 총재 박초가 각각 길을 떠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비 김타 장력 이민산 지평권시 등이 사직을 청하니 윤화하지 않다. 전일에 이간이 김반에게 증외한 표지 이권을 작물로 계산할 때 읽고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등이 비록 은사를 입었으나 신등은 혼미하여 풍기 다스리는 임무에는 적당하지 못하니 파직되기를 청합니다 하니 염려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7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상호군 이원기를 처모 첫숙모 구타죄로 파직시키다.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상호군 이원기는 사유가 있을 줄 알고 고의로 처모와 첫숙모를 구타했으니 유를 상고하여 죄를 매기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원기가 원정공신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다만 파직만 시켰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7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삼군 진노와 갑사 1명을 보내어 호랑이를 잡게 하다. 갑사 1명을 보내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전 판장기 현사 김인우를 우산도 무릉도 등지 안무사로 삼다. 전판 장기 현사 김인우를 우산도 무릉도 등지 안무사로 삼았다. 당초에 강원도 평해 고을 마을 사람 김을지 이만 김울금 등이 무릉도에 도망가 살아 잃던 것을 병신년에 국가에서 인우를 보내어 대하데리고 나왔는데 계면년에 을지 등 남녀 28인이 다시 본디 섬에 도망가서 살면서 금년 올해 을지 등 7인이 아내와 자식은 섬에 두고 작은 배를 타고 몰래 평해군 구미포에 왔다가 발각되었다. 감사가 잡아가두고 본군에 급보하여 곧 도로 내오기로 하고서 인우가 군인 50명을 거느리고 군기와 3개월 양식을 갖춘 다음 배를 타고 나섰다. 섬은 동해 가운데 있고 인우는 삼척 사람이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녹봉 환자를 묵은 콩으로 주지 말라는 겸판 호조사 유정현의 청을 윤허하지 않다. 견판호조사 유정현의 건의하기를 당초 홍무 28년에 각 품계의 녹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묵은 콩을 나누어주게 된 것인데 그년에 풍년이 들지 않아서 서울이나 지방 국고에 있던 묵은 콩은 백성에게 환자로 구워준 것이 적지 않은데 능히 징수하지 못해서 군사에 대한 수용도 장래가 염려됩니다. 또 해마다 충청도 묵은 콩 12,606과 황해도 콩 10,000녀석을 실어 나르는 일도 또한 큰 패단이니 묵은 콩을 나누어주는 것은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묵은 콩은 과외로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조정께서 정한 것이니 없애는 것이 미편합니다 하므로 그 전대로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7일 을세 첫 번째 기사. 사신들에게 임금의 병환이 다소 차도가 있음을 알리게 하다. 임금의 병환이 이날부터 조금 나아서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처음 병을 앓기 시작한 지가 벌써 50일이 되고 그동안에 몹시 앓던 것도 또한 열흘은 되었다. 그러나 내 심기가 혼미하지 아니하니 차차 나을 줄로 안다. 사신들이 떠날 적에 자기네가 압록강을 넘기 전에 나의 병이 낫거든 사람을 보내 알려달라고 하였으니 사람을 시켜 알리는 것이 어떠하냐 하니 여럿이나가 다 옳습니다 하였다. 이에 집현전 유상지를 보내어 사신의 길을 뒤쫓아가서 임금의 병환이 아직 완쾌하시지는 못하였다는 뜻으로 알렸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9월에 번들려가 올라오는 각도의 시위 별패를 정지시키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에게 매를 진상하지 말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1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공조참이 조승덕의 졸기. 조승덕의 상사가 부의로 종이 60권을 주었다. 승덕은 중국 사람 조정의 아들로서 우리나라 과거에 출신하여 이문에 능하고 중국어도 통달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1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문신 맹사성을 도진무로 임명하다. 이조에서 3군 도진무에 문신으로 교대로 임명하고자 하여 맹사성과 신상을 전가한 일이 있었는데 임금의 병환이 위중하여 곧 임명하지 못하였더니 이때에 와서 판서 허조가 호조판서 안순과 예조판서 이명균을 더 전가하였으나 임금은 맹사성을 임명하였다. 문신으로서 도진무가 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긍 최치운 김하가 4대 문서 관장의 적임자로 논의되다. 이조판서 허조가 대은사와 다은사에 와서 각존조가 논의하기를 공조참의 조승덕이 4대 문서를 관장하였는데 지금 죽었다고 하오. 뒤이어 맡을 자가 있어야 하겠는데 이긍 최치운 김하가 이 일을 맡을 만하니 승문원 직사는 면제하고 오로지 4대 문서에 필요한 중국 이문을 습독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니 모름지기 이 뜻을 위에 아래시오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1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병이 낫기 시작하자 자주 문안하지 말라고 대신들에게 이르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집현전 유상지가 안주에서 명나라 사신들에게 임금의 병세를 전한 내용. 유상지가 안주에서 복명하여 계하기를 신이 내 사신을 보고 전하께서 병세가 조금 나으면 사람을 시켜 좌우에게 알리라고 하였소. 제 대인에게 직접 배운 뒤로부터 벌써 10일이 되었는데 병세가 감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을 시켜 알리라는 명을 어기게 될까 염려하여 소신을 시켜 진달하오 하고 이어 전하의 병세를 알렸더니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전하의 안부를 몰라 염려하여 하면서 왔소. 지금 열기가 물러갔다 하니 매우 기쁘오.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과 온냉이 고르지 못한 것도 명치에 열이 있고 비위에 약한 때문이니 이제 열이 감했고 가을이 되어 일기가 서늘해지면 자연히 회복되실 것이오 하더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1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제사 의식대로 공신 7사 위판을 아울러 자리 위에 베풀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여러가지 제사 의식을 상고하니 7사 신위판은 묘정 서쪽에서 조금 남쪽으로 당겨서 동향으로 베푸는데 북쪽을 윗자리로 하며 돗자리를 편다 하였고 배향 공신 위판은 묘정 동쪽에서 서향으로 베푸는데 북쪽을 윗자리로 하며 7사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국초부터 7사 공신 위판을 모두 탁자 위에 안치하는 것은 미편한 일입니다. 여러 제사 의식대로 공신 7사 위판은 아울러 자리 위에 베풀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1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과실 살인죄에 대해 공정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형조에게 조사라고 정하라고 명.
조사하여 정하라고 명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대명률 과실 살인조에 만약 과실로 살인한 자는 싸우다가 살인한 죄에 준하고 율에 의하여 속전을 거두어서 살인당한 집에 급부한다 하였고 또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죽게 한 조목과 형벌을 결정하되 법조목과 같지 않게 한 조목에는 매장은 심량중을 징술하여 살인당한 집에 준다 하였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다 하면 속전을 거두고 매장은을 징수해서 살인당한 집에 주는 것이 율문과 합치되지만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살상했다든가 혹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살상했을 경우에 속전을 거두는 것과 매장은 징수하는 것은 율문에 조본게 없으므로 당의 관리가 혹 아울러 받기도 하고 혹은 각각 받기도 하여 제 요랑대로 시행하니 미편합니다. 숫잔색을 시켜 자세하게 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는 형조에서 주관할 일이니 잘 조사하여 청하라 하여 명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8월 1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지현사 손이순의 청에 따라 거제현의 오양력을 복구하다. 지현사 손이순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당초에 고성의 통도역에 거제현까지 70리고 거기서 옥포, 영등, 각포까지는 또 요원함으로 송도역 말이 많이 시달려서 죽게 되는 까닭으로 이 역을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8월 1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올린 흉년으로 인한 경기도 성군의 결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병조에서 이정부와 여러조와 함께 의논하여 계하기를 근련의 흉년으로 인하여 경기도와 강원도 사람이 전라도와 충청도로 옮겨간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성군은 결혼이 732명이나 되어서 해변 방어가 매우 허소하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지난 갑진년에 전라도 경찰관 오영로가 본도 각 거울에 이리저리 떠돌아 옮겨 다니면서 하는 장정을 조사하니 총 7,138명이었습니다. 그런즉 그 중에서도 농업이 유실한 자를 뽑아서 장정 3인식으로 1호를 잡아 정군 봉족으로 하여 호수를 반분하여 한쪽 반분은 상도에 원래대로 소속된 성군과 섞어 북은 각포에 소속을 배정하고 그 배정한 나머지 수는 충청도 각 고을에 떠들어와서 사는 장정 480명과 섞어서 충청도 각포에 소속을 배정하고 또 그 나머지 경기도 각포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정 충당하여 결연이 없도록 하오며 그리고 그 한쪽 반부는 하도에 원래부터 소속된 선군과 섞어 각 북은 각포에 소속을 배정하고 배정한 나머지 수는 경상도 북은 각포에 원래대로 소속된 선군과 섞어 소속을 배정하고 또 나머지 수는 거제현 선군으로 소속을 배정하여 원래부터 소속된 선군으로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과 섞고 3교대로 나누어 부방하게 하여 역을 고르게 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방은 국경을 방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